이어서 충청문화 르네상스의 길이라는 주제로 충남문화재단 김현식 대표님의 특별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기대되고요. 강사님의 강의가 얼마나 많은 감동을 줄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 모두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그 첫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강의 앞서 강사님을 잠깐 소개해드리면요. 김현식 강사님은 충남문화재단의 대표이시면서 충청사회문화연구소 소장이십니다. 전국을 다니시면서 충청문화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아주 멋진 강사님이십니다. 우리 강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큰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모시겠습니다. 우선 충청의 중심 이 대전에 이렇게 훌륭한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오늘 동구 이 대전의 중심 동구 거기에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인문학 포럼이 이렇게 창립이 되는 뜻깊은 자리에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전문적인 프로 강사도 아니고 또 학교에서 평생 뭐 교육을 하던 교수도 아니기 때문에 혹시 강연에 조금 서투른 게 있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도 이 동구에서 제가 이제 강연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동구를 조금 공부를 살짝 했습니다. 동구에 보니까 대전역이 있고 고속터미널이 있고 역시 대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우리 세대에서는 어쨌든 철도의 중심 이게 지금 딱 떠오르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동구가 과연 역사의 중심이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하나 근대사의 충청의 중심이었구나 또 대한민국의 어떤 의미에서 중심에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여기 빼놓을 수 없는 인문학 포럼이니까 한국 인문학을 얘기할 때 이 동양에서 지금 자자로 추앙받고 있는 유일한 이 조선에서 유일한 인물 우리 우암 송시열 선생, 송자 선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남간정사에 지금 송시열 우암 선생의 이제 역사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가 대전에서 처음 와서 이 얘기를 하는데, 아, 동구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는 자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했습니다. 보니까 여기 동구는 칼국수가 유명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대전역의 그 성심당빵을 무척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여기 출발할 때 집사람이 뭐 집에 올 때 성심당 빵 좀 꼭 사오라고 그래서 제가 듬뿍 사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전역이 동구니까 성심당의 뿌리는 역시 또 동구에 있다. 그리고 여기 동구가 또 칼국수를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못 먹어봤는데 사연을 물어보다 보니까 옛날에 그 밀가루가 이쪽이 풍성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칼국수를 만들어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주 맛있는 칼국수가 나왔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됐습니다. 대청호를 품고 있으면서 또 인문의 뿌리를 가진 이런 고장에 와서 제가 충청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충청 문화 르네상스를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은 참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오늘 제가 연재로 이제 충청 문화 르네상스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르네상스 그러면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중세에서 근대로 유럽에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소위 신을 중심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무지몽매하게 맹목적 신앙이 지배하고 또 절대 권력이 지배하던 그 중세의 암흑기에서 이성을 회복하고 인간 중심의 새로운 근대 정신세계가 펼쳐지고 새로운 문명이 펼쳐지는 어떤 역사적 전환기에 있었던
문화운동, 정신문화운동이죠. 르네상스가. 이 르네상스라는 것은 세 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하나는 재발견이고 잘 몰랐던 것을 새롭게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 재평가입니다.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바로 알게 되는 재평가.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재창조. 이게 르네상스의 삼박자다. 그러면 충청문화 르네상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충청문화의 그 과거에 찬란했던 역사를 다시 한번 몰랐던 것을, 잊었던 것을 다시 발견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 잘못된 평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은 바로 잡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충청문화 르네상스 이전에 대한민국은 지금 한국문화의 르네상스 시대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중문화의 한류가 전 세계를 흔들고 있는데 그동안은 2000년대 들어오면서 문화 한류가 아시아권부터 시작해서 가다가 이제는 문화의 그 종주국이라고 하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다 덮어버리고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죠. 우리 세대에 이런 역사를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그 김영삼 정부 말에 대한민국이 당시 무역 12개국이었습니다. 이 대학 밖에 나가서 벌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무역 12대국이 됐으니 이 코리아를 제대로 세계에 알리는 일이야말로 국가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때 해외에다가 우리 한국의 문화와 경제를 제대로 알리자 해서 방송의 필요성이 느껴져 가지고 아리랑 TV라는 방송을 세웠습니다. 정부에서. 그때 제가 설립기획팀장을 맡아서 10년 동안 아리랑 TV에 국내에서 케이블 TV로 만들고 이후에 아시아 지역에 위성방송을 하고 전 세계의 글로벌 망을 구축해서 우리 아리랑 TV가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적어도 CCTV하고 NHK한테 지지는 말자. 근데 CCTV, NHK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회사죠. 아리랑 TV는 사실 거기다 대면 어림도 없는. 그래서 이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 정보통신 강국의 대열로 막 한국이 웅비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소위 CDMA 벨트, 제3세계하고 동유럽 이런 쪽을 중심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당시에 이 전쟁이 전화를 딛고 경제기적을 이룬 코리아에 대해서 제3세계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벤치마킹을 해야 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 거기를 직접 저희는 발로 뛰어다니면서 현지의 케이블 업자들을 설득해서 우리 이거 재밌으니까 좀 넣어봐라 방송. 이래가지고 넣기 시작해서 오늘날 한류의 바탕을 깔았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인도에 우리가 위성에서 방송 신호는 떨어지는데 이걸 거대한 안테나를 놓고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지에 가서 케이블 업자들을 설득해가지고 이거 재밌으니까 꼭 넣어보라고 이래가지고선 하나씩 둘씩 넣게 해가지고 600만 가구를 집어넣는데 현대자동차가 당시에 거기서 열심히 영업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몰라요. 그 안에 우리의 드라마가 영어, 중국어 자막으로 나가고 더빙으로도 나가고 뭐 이러면서 오늘날 한류의 기초를 닦았는데요. 당시 외교 관계가 없었던 CIS 국가들 일부도 방송이 나갔는데 대사관도 영사관도 없는 데서 우리 방송 나가게 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에 제일 큰 케이블 TV, 거의 전 주민들이 보고 있는 케이블 TV, 코스모스 TV라고 있는데 여기에 24시간 아리랑 TV를 넣게 만들었어요. 근데 보고를 받으니까 마케팅팀에 보고를 받으니까 NHK 하루 6시간 나간대요. 아리랑 TV 24시간 나가게 만들었어요. 갖은 수단 방법을 다 써가지고 제가 사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가서 호텔방에 가자마자 공항에서 내려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가서 텔레비전을 탁 키니까 아리랑 TV가 나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밤새 울었습니다. 난 이 순간 너무 내가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오늘날의 한류가 형성이 됐는데, 이제 대중문화의 한류는 전 세계에 이제 변방에 있었던 코리아가 세계 주류 문화의 일원으로 우뚝 선 역사입니다. 백범 선생이 일찍이 우린 문화 대국의 길로 가자라고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 문화 대국의 길로 갈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문화 대국으로 가는 것은 노래하고 춤추는 것만 가지고 문화 대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지금 대중문화의 한류를 넘어서서 이제 한류가 앞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또 세계인들에게 진짜 문화 대국이 되려면 정신문화의 한류를 일으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정신문화의 한류 어떻게 일으킬 거냐? 우리 위대한 조상들이 너무나 훌륭한 역사와 콘텐츠를 다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그 가치를 잘 모르고 있고, 가르쳐주지도 제대로 않고 배울 것도 없었고 이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서양 따라가 하다 보니까 선진국이 돼버렸는데, 이거 더 이상은 모방을 해서 갈 길이 아니고 우리가 창조를 해서 선도를 해야 될 길인데, 그럼 그 길을 어디서 찾을 거냐? 우리 안에 다 있더라는 얘기죠. 근데 이걸 왜 우리는 모르고 있었나? 그동안 미제라고 그러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구고, 일본 거라고 그러면 그냥 뭐든지 최고라고 쳐주던 이런 시절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문화의 귀중함을 잘 모르고 우리 스스로가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왔던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코리아를 배우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물어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시대에 왔는데, 그런데 정작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는 그럼 우리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느냐?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지금 한국어가 전 세계에서 7대 언어로 올라섰습니다. 참 엄청난 거죠. 그래, 이 소위 MZ세대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고 나면 물어볼 게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 니네 대한민국이라고 돼 있는데 그 대한이 무슨 뜻이야? 이거 물어볼 거예요. 그죠? 두 번째는 태극기, 요상하게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이 물어볼 때 그 자리에서 주저하지 않고 알기 쉽게 그 자리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 여기 대한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없잖아요. 대통령한테 물어봐도, 도지사한테 물어봐도, 교육감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뭔가 근본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예? 자, 태극기가 뭔지를 설명하라고 그러면 기껏 해봐야 건공감리 초홍백 말고는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런데 중국 애들한테, 국민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요, 왜 중국이야? 그럼 천하의 중심이니까. 바로 답 나오죠. 오성, 홍기 이거 뭐야? 그러면 제일 큰 별은 공산당이고요. 요 작은 별은 노동자, 농민, 진보적 지식이 이렇게 해서 연합해가지고 빨간 바탕은 사회주의 혁명입니다. 이렇게 초등학교 애들이 다 얘기해요. 그러면 일본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왜 일본이야? 동방에 해 뜨는 나라예요. 그래. 요 흰오마루 일장기 새빨간 거 이건 뭐야? 이건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요. 우리는 태양신을 숭배한 태양신의 후예 천선민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학생까지 누구 하나 태안이 뭔지 태극기가 뭘 의미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육의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뭘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후손들한테? 예? 뭘 배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그래서 대한은, 한이라는 것은 철학적으로 밝다, 광명을 뜻합니다. 크다는 뜻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광명이라는 뜻을, 그러면 대한이라면 대광명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 역사적으로 대한이라고 얘기하면 저 대륙에서 삼한으로, 진한, 마한, 번한 이렇게 삼한으로 나누어 다스린, 소위 삼이 하나고 하나가 삼인
삼위일체, 삼수 이론이요. 이 조상들의 위대한 철학의 바탕을 두고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 고조선의 역사, 그것을 대한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된 것은 그 고조선의 역사를 이어받은 나라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반도에 갇혀서 살던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륙을 호령하던 나라라는 얘기죠. 왜 이걸 안 가르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태극기는 가운데 태극은 음양이에요. 이태극 있고 상태극 있죠. 어쨌든 음양의 이치를 도형으로 딱 표현한 그거고, 그 다음에 8궤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늘 4궤만 복잡하니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4궤하고 태극이 있어서 말하자면 그 자체가 뭐냐면 주역이거든요. 음양 오행의 이치가 담긴 주역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역이 뭐냐? 저 복희팔후에 주문왕 문왕팔계부터 해가지고 내려온 역사가 있어요. 이게 동양 문명의 뿌리입니다. 모든 게 거기서 나왔어요. 철학이고 과학이고 뭐 예술이고 문화고 다 음양 오행의 그 이치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조선 궁궐을 질 때 왜 방향은 여기고 왜 모양은 이런 모양이고 왜 여기에 이 자리에 이게 들어와 있고 다 음양 오행의 이치 때문에 있는 거지 그냥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듣고 아는 순간 대단하네 하고 감탄을 하게 되죠. 그럼 그런 거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만 가르쳤지 우리 위대한 선조들의 철학에 대해서는 아무도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됩니다 이제. 왜? 대한민국이 서양 배워가지고 더 이상 얻을 게 없어요. 우리가 창조해야 될 정도로 이미 수준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르네상스가 필요하다.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뿌리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몰랐는데 이게 위대한 거네라고 재평가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미래의 정신문화의 주도국가, 전 세계를 끌고 갈 수 있는 문화 대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야 되는 재창조의 역사를 열어야 된다. 그 시점에 지금 우리가 딱 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문화의 르네상스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어디가 주역이 되어야 되느냐? 저는 충청이 주역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청문화 르네상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충청은 유사일에 지금까지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인문과 예술이 중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현대사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변방이 되어버렸어요. 충청은. 존재감 자체가 없고 정체성 자체를 상실해버렸어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자기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영남과 호남은 전혀 그렇지 않죠. 왜 충청만 잃어버렸는가?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죠. 중심이 이동해온 역사입니다. 지금 21세기는 전에 있었던 태고부터 지금까지의 그 소위 아날로그 역사에서 이제는 디지털로 바뀌는, 이거는 그냥 기존의 시대 구분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엄청난 문명의 대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온 겁니다. 2000년대 이후 밀레니엄 세대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디지털로 시작해서 살아가는 애들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신인류입니다. 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데 20세기의 산업화의 역사 속에서 분업을 통해서 그리고 각각 갈라진 틈 속에서 전문화시키면서 발전해온 역사였다면, 개별적으로 전문화시켜온 역사, 그래서 최극까지 갔죠. 20세기 문명이. 21세기는 이것이 다시 융복합되는 디지털 문명으로, 모든 것을 통합시키고 하나로 관통시키는 디지털 문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세계의 중심 유럽에서 아메리카에서 다시 이제 아시아의 시대로 갔죠. 지금 대한민국은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 중심도 개경 고려 500년 역사 송악산에서 개경의 역사가 펼쳐졌고, 조선에서 한양의
삼각산 500년 역사, 그리고 지금 계룡산과 금강이 있는 바로 이 대전과 세종, 이 땅으로 대한민국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조선 초에 아시다시피 이쪽 계룡산 자락으로 오려고 했었죠. 그 이후에 고려 말부터 지금까지 정감목이 영향을 미치면서 끊임없이 이 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이미 미래를 준비를 했죠. 드디어 오늘날 중심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도 그래서 산업화, 경제, 우선 배고픈 것부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잘 살아보세요. 그거 하나 가지고 산업화 역사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뭐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면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 해서 민주화 흐름이 생겨서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정치민주화. 이제는 문화가 중심이 된 선진화의 시대로 바뀌었다. 20세기. 이렇게 시대 정신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이 전쟁과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사의 중심에 진입한 위대한 이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가 있는 20세기 한강의 기적이 이룬 한강의 시대에서 이제 21세기 세계의 디지털 신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문화 주도 국가로 대한민국이 서는 이런 위대한 역사의 대변혁의 시대, 바로 금강의 시대에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이 정보통신 기술 혁명을 일으키는 최선선에 있었던 곳입니다. 소위 ETRI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대덕의 정보통신 기술의 핵심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 청주의 바이오, 지금 천안의 4차 산업, 이제 천안 아산 해가지고 평택까지 묶어서 세계 최대의 기업인 삼성 뭐 등등 해가지고 여기 디지털 밸리 만들어서 앞으로 디지털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만큼 지금 신문명의 중심, 디지털 기술의 중심이 충북권 충청으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마저 다 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룡 내 도읍지였던 신도안에 지금 삼군사령부가 들어온 지 오래됐죠. 일단 국방 안보의 중심이 충청에 와 있습니다. 자, 과학기술, 국방안보, 행정 모든 중심이 와 있죠. 그럼 남은 게 뭐냐? 문화예술의 중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야 여기가 진정한 중심이 되고 수도가 될 수 있다. 근데 그럼 충청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느냐? 역사를 보면 다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제대로 못 살리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잠을 깨서 충청인들이 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을 충청에 세워야 된다. 그 중심을 해서 주도해야 될 곳이 바로 대전 아니겠습니까? 네? 대전은 원래 충청도의 중심이었고 충남의 중심이었던 곳이에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고 가장 많은 지식인과 문화예술인이 있는 곳이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1세기는 수도 서울은 이제 대한민국의 수도를 넘어서서 아시아의 수도로 가야 하고 이미 가고 있다. 앞으로 수많은 국제기구가 서울로 모여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미래의 코리아 수도는 바로 충청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충청이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지금 하나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 이 메가시티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전국을 5극 2특 체제로 자치분권 시대를 열겠다. 균형 발전하겠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핵심은 역시 부울경하고 충청 메가시티입니다. 근데 부울경 메가시티는 벌써 삐걱거려가지고 뻐그러졌어요.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물산이 빠져나가가지고. 근데 다행히 우리 충청이 지금 유니버시티 아트 대회를 공동 개최하고 유치하는 데 성공함으로 해서 이 단합할 수 있는 계기가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걸 10분 활용해가지고 문화 르네상스 운동을 통해서 하나 되는 충청을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사소한 지역 이기주의와 사소한 이익을 나누고 다투어가지고 이걸 망가뜨린다면 이거는 역사의 죄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니버시아드 대회 이제 2027년인가요? 이거 준비하면서 새로운 문화운동을 시작해서 저는 그게 대전에서 먼저
깃발을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충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뚝 서고 문화 대국의 길로 나아가는 어떤 견인차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제가 오늘 그 말씀 드리러 여기 온 겁니다. 그동안 한국 현대사를 보면 오랜 군사정부가 출신들이 군사정권을 수립하고 근대화, 산업화 여기에 그 조국 근대화의 깃발을 들고 산업화의 역사를 성공을 시켰습니다. 물론 개발 독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 시대 절대빈곤을 해결하는 국가 제1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 부분에서 보수를 인정해 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빈곤은 해방이 됐지만 인간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호남 세력들은 민주화의 깃발을 들고 민주화 투쟁을 해서 어쨌든 문민정부를 세워가지고 20세기 후반 정부와 민주화 이 시대 정신을 해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화 민주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은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군사정권은 어쨌든 과정에서는 쿠데타라는 뭐 어떤 법을 초법적인 형태 또는 독재가 필요했던 부분 이런 것들이 좀 부정적인 유산으로 남아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정통성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서 또 박정희 대통령이 복잡한 정치 이력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 어떤 TK가 한국 정신문화의 본향이다. 이런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영남유학을 대표하는 이 퇴계 이황 선생을 앞세우면서 한국 정신문화 본향은 TK다. 이렇게 만들려고 조 단위가 넘는 돈을 갖다가 인프라를 깔고 콘텐츠를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날 거기가 성지처럼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합니다. 한국 정신문화의 본향은 여기다. 선비의 고장은 안동이다. 근데 우리 기호유학 입장에서 보면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여기가 더 큰 덩어리고 뿌리가 있는데 좀 다른 얘기죠. 그런데 충청이 그걸 주장하고 내세워서 무언가를 만들어 놓지 못했잖아요. 영남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남이 집권을 했어요. 호남이 정신문화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전통예술의 중심은 호남이다. 이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인재를 기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편제라는 영화를 만들고 브랜드를 만들고 해서 오늘날 전통예술은 전부 다 호남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근데 꽃 피고 열매 맺은 건 사실인데 대한민국 가무학의 뿌리는 전부 충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뿌리가 여기고 줄기를 여기서 세웠는데 꽃 피고 열매 맺은 건 호남에 가서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기서 뭘 갖고 있냐는 거예요. 그럼 충청도는 뭘 했냐? 이런 한국의 현대사가 이 양대 세력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두 당으로 나눠서 이념과 지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죽자사자 싸우고 있는 판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재 정치판입니다. 이건 넘어서야 돼요. 역사를 보면 나라 망할 때 제일 가장 근본 원인이 뭡니까? 내부 분열로 싸워서 망합니다. 그러면 외침을 불러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딱 나라 망한 원인이 두 가지예요. 죽자사자 당파 싸움에 매몰돼서 원수처럼 될 때, 그리고 지식인, 엘리트, 힘 있는 자들이 부패할 때, 이때 망했습니다, 나라가. 대한민국 요새 정치 보면요, 심각해요. 저 오늘 아침에도 TV 보면서 말이에요. 아니 요새는 TV를 보면 무슨 국가의 정책적인 과제에 대해서 무슨 그걸 토론하고 말이지, 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옳은 거 저렇게 가야 되는 거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판에 맨날 무슨 사건 부정 비리 이거 말고 뉴스가 없어 도대체. 그리고 앉아서 패갈라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앉아있으면 이 손은 누가 키우고 나라는 어디로 가냐 이 말이에요. 이거 바로 잡아야 되는데 이거 누가 해야 됩니까? 저는 충청도가 깨어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야 영남도 해먹었고 호남도 해먹었으니까 우리도 한번 해먹어야지, 이런 유치한 지역주의가 아니라 이 분열을 넘어선 통합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어디서 할 거냐. 충청이 살아야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연골을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는데 이분 그거 제대로 못하면 역사적으로 임무를 다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절호의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이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국민통합 이루려면 충청이 문화로서, 정신문화로서 하나로 아우를 수 있는 문화적 뿌리, 그게 우리 조상들이 다 이 충청도 땅에 남겨주고 가셨기 때문에 그걸 되살려서 르네상스를 일으키면 분열된 대한민국을 통합해서 미래로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땅이 충청이다. 그래서 충청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되고 문화예술의 르네상스를 여기서 일으킬 때 인문정신을 가지고 통합을 해나가야 된다 이거예요. 정치역학적으로도 역시 중심을 잡고 영남, 호남이 패싸움하는 걸 넘어설 수 있도록 중심을 잡고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위대한 정신문화와 위대한 지도자가 여기 충청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지도자 지금 있냐 이 말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지금. 그럼 그런 지도자가 나오려면 그런 인문 정신이 나와줘야 돼요. 철학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배운 지도자가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치 가서 큰 지도자가 돼서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껏해야 충청 지역주의 이기주의에서 가서 소리치고 땡깡 나가지고 뭐 하나 가져오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부권 메가시티 충청이 신한국의 중심을 건설해야 된다. 영호남을 아까 앞에 봤는데 충청도 그러면 현대사는 뭐냐? 저는 한마디로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이라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좌우 눈치 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이건 자기 중심을 잃어버렸다. 충청은 그런 땅이 아니었고 항상 중심에 있던 땅이었습니다. 왜 이걸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살려야 됩니다. 요즘 충청도 출신, 천안 출신의 그 도울 김용옥 선생은 참 동서양 철학을 거의 섭렵하고 완전히 지금 요새 강의 들어보면 경지에 올라가 있죠. 뭐 동경대전 뭐 이런 것까지 다 완역을 할 정도로 대단한 경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전국 팔도에 강연을 댕기는데 호남의 광주에 가서 강연을 하는데 말이에요. 제일 먼저 이 호남가를 부르시더라고요. 한평천지 늙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려보고 제주어선 빌려 타고 해남으로 건너갈 때 흥양의 돋눈에는 보성을 비춰있고 고산의 아침 안개에 영암을 둘러있다. 이 단가를 불러가지고 호남 명창 임방울 선생이 아주 잘 불러요. 근데 이게 명창만 부르는 게 아니고 호남 웬만한 사람들은 이거 수시로 막걸리 한잔 하면서 동동주에 띄워놓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호남, 제주, 전라남북도 제주까지를 통틀어서 호남의 모든 지명들을 망라해가지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지고 하는 어떤 기상을 담고 고향 사랑을 담은 이런 노래가 나와가지고 호남인들의 가슴을 감동을 시키면서 하나로 묶어서 무언가 거기서 이뤄내고 있는데 왜 뿌리가 있었던 충청가는 없냐 이거예요. 예? 인문과 예술은 여기가 더 뿌리가 있었던 곳인데 충청은 자기 존재를 상실해버렸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충청이 진짜 변방인지 중심인지 한번 볼까요? 한국 불교, 불교는 뭐 인도 저 티베트부터 시작해서 이런 넘어온 역사입니다만 한국 불교, 토착 불교 이것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분은 원효대사부터죠. 예. 원효의 불교가 이어져 오면서 그 적통이 흔들리고 맥이 끊어지고 뭐 이렇게 될 즈음에 임진왜란 때는 이제 서산대사가 그 맥을 이은 분. 서산의 경어대사가 조계종의 선맥을 이은 분입니다. 오늘날 조계종의 뿌리가 경어대사예요. 그래서 서울에 조계종 본사 앞에 가면 정문 바로 앞에 이 경어대사 기념관이 딱 있습니다. 자, 여기 대전하고도 인연이 있는 그 탄호스님. 탄호스님이 바로 이제 그 맥을 이은 분 중에 한 분인데 좀 유명하지, 여기 국군을 예언했던.
우리 송시열 선생이 공부하셨던 저 유성의 자광사에서 탄호 스님이 자리를 깔고 앉아가지고 후학들을 양성한 곳이에요. 여기가. 다음에 여기 직지. 뭐 이거보다 더 거슬러 올라면 청주 소오리 바로 옆 동네죠. 소오리는 세계에서 재배된 쌀 최초의 유물로서 소오리 벽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 땅은 정말로 오래된 역사부터 문명화된 생활을 해왔던 곳이라는 것이 역사로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직지는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자, 지금 송시열 선생이 그렇게 송자라고 일컫는 저 학문했던 주작 전래도 저 서산 간월도를 통해서 정신보 이 남송에서 귀화한 인물입니다. 저분 통해서 처음 들어왔어요. 충남이 외부의 문화와 예술에 들어오는 통로 역할을 했고 우리 것이 나가는 통로 역할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발달할 수밖에 없었죠. 자, 조선 성리학 이거는 염알의 목은 이색 선생이 조선 성리학의 태도 뿌리라고 할 수 있죠. 다 그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조선조 들어와서 김갱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문화의 뭐 조광조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송시열 선생도 있고 사색 당파가 다 거기서 나왔잖아요. 조선 성리학의 태도는 이색 서천 땅입니다. 한산 이씨 가문들이죠. 서산 이색 영당이 충남에 제일 많습니다. 실학의 뿌리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저 보령 출신의 이지암 선생 토정비결을 만드셨죠. 저 한산 이씨 가문인데 양반 가문인데 저 양반 저 장사를 했어요. 산홍공상 중에 제일 형편없는 장사치라고 부르던. 그래서 빈민을 구휼하고 국부를 창출하고 이랬는데 소위 말하는 영국의 아담 스미스보다 200년 앞서서 상공업 부공론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정도로 깨어있고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였고 철학자였고 그래서 사주 8자를 가지고 보는 사주가 아니고 6자 가지고 보는 토정비결을 만들어가지고 이 삶이 고달픈 백성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점괘를 매우 긍정적으로 다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방에서는 부녀자들이 토정비결을 받고 사랑채에서는 사주를 받죠. 그랬던 역사입니다. 그런 애민 정신을 가지고 시대를 앞서간 사상가가 바로 충남 땅에 있었다 이거예요. 기호유학의 본산 이율곡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내려오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인과 노론의 영수가 되신 송시열 선생, 노론 윤중, 그리고 그 스승이 되는 김장생, 사계 김장생 선생, 뭐 이분들이 역사가 여기 있었고 무수하게 많은 후학들을 배출해가지고 워낙 제자들을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계속 집권당이 된 겁니다. 조선 후기에. 그래가지고 사실 너무 오래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좀 문제도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 남인이 잠깐씩 2번 살짝 집권했고 노론이 저 대한민국 망할 때까지 했는데 좀 뭐 그것까지 송시열 선생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지만 이 이완용이 마지막 노론의 영수였습니다. 이완용. 이런 아픈 역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계룡산에서 개벽 철학이 나왔죠. 동양의 문명의 뿌리인 역학, 주역을 완성했다라고 평가를 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위대한 철학이라고 얘기하는 정역, 김일부 선생이 저 연산 땅 향적산에서 정역 철학이 나왔는데 이게 소위 말하는 개벽 철학입니다. 이 개벽 철학에서 모든 민족 종교가 나왔죠. 뿌리가. 거기에 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하고 접목을 시킨 게 통일교. 문선명 씨가 한 판을 만들어서 글로벌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그걸 불교하고 접목시킨 게 원불교입니다. 그리고 정통을 주장하고 있는 게 뭐 증산교도 있고, 뭐 증산교는 여기 대전이 본부죠. 뭐 천도교부터 뭐 대종교부터 뭐 다 있습니다. 이 숫자만 해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다 계룡산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개벽 철학을 저 탄호 스님이 후학들을 데리고 가르치다가 맥이 간달간달한 걸 충남대 이정호 총장, 이정호 총장이시죠. 총장님이 또 제자들 가지고 한참 하다가 지금 또 맥이 간달간달해요. 이거 다시 살려야 됩니다. 최재호 선생이 여기 계룡산에 와서 개벽 철학을 접하고 이걸 가지고 경주에 가서 창동한 게 동학입니다. 동학의 뿌리가 계룡산 개벽 철학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한국 인문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룡산과 금강, 충청도에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동시대에 이 조선 후기에 권문세가 이 양반들이 특혜를 받고 특권을 누리면서 탐관오리들 득세하고 매관 매직하면서 백성들 삶이 말이 아니었죠. 사방에서 전국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못 살겠다 아우성치고 이렇게 할 때 그 세상의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고민하던 소위 그 서울 출신의 유학자들이 가서 철학 공부를 해가지고서 그런 종교들이 나온 겁니다. 세상을 이렇게 바꾸자. 왜 인간이 똑같은 인간이지 양반 쌍놈이 있고 말이지. 응? 이거 하다가 먼저 개화된 일본은 그 부분에서 벗어나면서 명치유신에 성공해가지고 국력을 길러가지고 조선을 먹어버린 겁니다. 그때 들어온 것이 바로 서학이었죠. 천주교. 근데 이 천주교를 우리는 능동적으로 가서 수용을 했어요. 능동적으로. 그 최초의 신부 김대건이 어쨌든 자 당진입니다. 그리고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위대한 가톨릭의 순교의 역사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세계사 속에 가톨릭에 그렇게 많은 순교자를 낸 땅은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 들어와서 독립운동도 많이 했고 뭐 했는데 이런 역사를 가진 땅이 세계에 없어요. 그래서 이 영성문화야말로 이 대한민국 한민족만큼 영성문화가 뛰어난 전 세계에 그런 민족이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말이에요. 대한민국처럼 다종교 사회가 전쟁 안 일으키고 사람 안 죽이는 나라는 지구촌에서 유일합니다. 코리아밖에. 이미 벌써 다른 나라 같은 곳에서 쏴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안 죽이고 살고 있고 공존하고 있거든요. 그건 우리의 근본 철학과 사상 속에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맥을 이은 거죠. 유학도 그 중에 맥을 이은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유교가 그 바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공존이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통합을 할 수 있는 모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을 섞어서 공존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 이미 증명이 됐어요. 종교를 통해서. 이게 앞으로 위대한 문화예술을 창조할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바로 비빔밥.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섞어서 하나의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 이게 우리 DNA에 있다는 거죠. 이 능력이 앞으로 우리 문화 대국의 길을 열어줄 것이다. 기독교도 성경이 국내에 최초로 들어온 게 보령 앞바다 고대도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충남 땅은, 이 충청도 땅은 이 동학과 서학의 또 동양 정신문명, 우리 고유의 정신문명의 뿌리와 역사를 다 담고 있는 동학과 서양 문명의 핵심을 담고 있는 이 서학이 두 개가 동시에 발흥하고 동시에 순교한 이 위대한 역사가 있는 땅이 충청도예요. 예? 조선 팔도에서.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정신사의 인문정신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충남에 있었다고 얘기해야 맞는 겁니다. 그냥 퇴계 이황 얘기 하나 가지고 거기가 우리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발견하고 재평가하고 재창조하는 역사를 우리 충청인들이 지금부터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술을 볼까요? 백제 금동대학로는 위대한 철학과 예술과 기술이 다 결합한 위대한 문화예술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각 종교의 뿌리들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뭐 서산 마야불의 미소는 말아도 또 없고 여기 충청도에
한국 이 음악사의 3대 악성으로 불리는 분 중에 두 분이 충청에 있잖아요. 그리고 조선조 세종 때 조선의 음악을 집대성한 분이 아산에 있는 고불 맹사성대감입니다. 솥하고 피리 부는 이 청백리. 자, 시각예술 볼까요? 안견과 추사는 조선조 500년에 가장 위대한 예술인이었죠. 말이 필요 없어요. 현대 와서 이응로, 장옥진 뭐 말할 필요 없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이응로 원래 홍성 출신이신데 지금 여기 대전에 기념관이 있습니다. 미술관이. 공연예술, 중고제. 이게 판소리 유네스코 등재 20주년입니다. 금년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인데 이 20주년인데 이 중고제가 충청예술인데 원래 고제, 중고제, 신제 이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경기 남부 충청도 이 일원에서 원래 그 판소리가 시작이 돼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최초의 판소리라는 사람이 홍성의 최선달이라는 분인데 선달이니까 소위 말하는 양반이에요. 양반 소리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양반 소리로. 그래가지고 충청도의 중고제는 처음잖아요. 그러니까 이 음악으로 따지면은 클래식 대중가요가 아니라 클래식 분위기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정통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요 공주, 서천, 요 서산 뭐 이런 쪽에 쭉 다 가무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근대 춤의 아버지는 한성준 선생은 홍성분인데 한성준 선생 저 손영감 한영숙 씨 저희 이제 승무 국가무형문화재죠. 우리 춤의 뿌리는 한성준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오늘날 대중음악에서 노래하고 춤 두 가지가 결합돼서 한류가 일어났거든요. 제일 먼저 시작된 게 그 말춤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어쨌든 근데 다 그게 한국 춤의 뿌리 한성준으로부터 제자들이 제자의 제자로 이어지면서 다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 전통음악을 대표해서 상품화돼가지고 전 세계를 나가서 공연하고 있는 사물놀이 이광수 예산에 있죠. 그리고 김독수 사물놀이인데 김독수 씨가 대전이죠. 사물놀이를 만들고 세계화시킨 장본인들이 다 여기 충청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민속예술, 민속학을 집대성한 인물은 공주의 심우송 선생입니다. 대한민국 민속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분이죠. 문학 중심 뭐 말할 필요 없이 여기 뭐 쭉 다 있고. 대한민국 최초의 극장은 공주각부 김갑순이 공주에다가 세웠습니다. 금강관이라고. 물론 국가가 세운 거는 한양에 세웠지만 민간이 세운 최초의 극장은 공주였어요. 그게 뭘 의미하냐? 공주는 조선 문화예술의 플랫폼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공주에서 인정 못 받으면 한양을 못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정받아야 한양도 올라가는 거지 여기서 인정 못 받으면 쳐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가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예술 중심 우리 충청 무슨 존재감이 있나요? 바꿔야 됩니다. 자, 우리 국권 수호를 위한 역사의 중심 이순신 뭐 너무나 위대하죠. 유관순, 김자진, 윤봉기, 김시민 뭐 다 있습니다. 여기 대전하고 제일 가까운 건 신채호 선생이 있네요. 자, 독립기념관이 천안에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 넓은 땅 다 놔두고 독립기념관이 왜 하필 천안에 와 있어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역사의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정통성이 있기 때문에. 교통으로 따지고 중심으로 따지고 서울에다 세워야지 왜 독립기념관을 천안에 왔냐 이거예요. 정통성을 충청이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인지 충청인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때다. 지금 이 동아시아는 역사 전쟁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동북공정 우리 역사의 뿌리를 제거해서 중국사로 편입시키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문화공정, 문화까지 다 자기네 걸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백제사도 중국사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백제가 중국 땅에서 있었기 때문에 맞는데 우리는 오히려 중국 땅에 있다가 이리로 들어온 거지. 응? 중국의 역사는 아니라 이 말이죠. 다른 얘기인데 이미 고구려는 자기는 지방정부라고 얘기를 했고, 아니 지금 시진핑이 미국 대통령 만나가지고 원래 저 코리아는 우리나라 였어 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바꿔야 됩니다. 자기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잖아요. 신채호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역사의 뿌리를 잃어버리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문화와 역사를 안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막 한가운데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날 유태인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의 금융자본과 군산 목합체는 다 유태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대통령 바꾸고 싶으면 바꾸는 것도 유태인들이에요. 유태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경쟁 상대는 코리안입니다. 가장 자기네들 뛰어넘을 수 있는 유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오랜 세월 동안 중국의 사대하고 일본이 식민지 시대 일본이 한국 사관 가지고 전부 왜곡해 놓은 역사, 이거 다 지금 다시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되고 잃어버린 역사 찾아야 돼요. 이 역사가 바로 역사관이 서야만 저 잃어버린 우리 만주 고토를 회복할 수가 있고 코리아의 미래가 대륙을 향해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안쪽이 잘라져 가지고 섬나라 아닌 섬나라처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살던 땅으로 가야 되고 고토 수복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중 패권 전쟁으로 전 세계가 지금 조만간 대전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2025년에 세계대전 터진다고 그러고 동아시아에서 전쟁 터진다고 그러고 오만 예언들이 다 나오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격변의 시대에는 우리가 우리를 잘 지키고 준비하고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되지만 너무 놓고 준비하고 않고 있다가는 우리 존재 자체가 망가져버리는 이런 역사를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 르네상스 시대에 역사관을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하고 잃어버린 역사 찾고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대륙의 역사를 찾아야 되고 그 대륙은 멀리는 투르크계도 우리의 사촌형이었고 터키 제국들이 중동을 지금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 흉노족 훈족들은 저 동유럽부터 북유럽까지 다 있잖아요. 다 우리 초원에서 같이 살던 뿌리가 같은 민족 아닙니까? 유라시안 네트워크의 길을 열고 코리아가 그것을 주도해 나가는 국가가 됐을 때 세계 G2 국가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것은 무력으로 여는 것이 아니라 경제와 문화 예술로 이루어내야지. 근데 정말로 위대한 것은 경제는 바탕이 되지만 결국은 문화 예술이 정신세계를 다 지배하기 때문에 코리아는 그러한 기상을 다시 살려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대안과 태극기조차 모르는 이 교육의 근본부터 빨리 바꾸고 충청부터 이거 제대로 가르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문화가 미래를 결정하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숱하게 들어오지요. 한류 때문에. 들어오면 제일 먼저 놀라는 게 인천공항에서 뒤집어집니다. 이야, 코리아 대단하네. 정말 엄청난 공항이다.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지하철 타고 내려와서 이제 두 번째 놀랍니다. 세상에 이렇게 깨끗하고 첨단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지하철은 나하고 처음이다 이거예요. 제 아무리 선진국가도 그냥 쓰레기 천지고 기가 돌아다니고 유럽에는요 지하철역 가면 이거 스크린도어도 없고 티켓팅 하는 것도 힘들고 말이죠. 걔네들이 깜짝 놀래요. 그런데 진짜 더 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시장을 가가지고 가보면은 주인은 바깥에서 보이지도 않아 저 한참에 가서 처박혀 있는데 물건을 죄다 길바닥에다 내놓고 팔고 있더라고요.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얘기예요. 그 뭐 자존심 있다는 유럽놈들도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다 집어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장사를 하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아무도 안 집어가요. 예? 무인 점포에서도 다 계산해 놓고 가요. 이게 대한민국 한국인이라니 이걸 경험하고 나면요 감동을 해버려요 이 사람.
유럽에 가면 소매치기가 하도 많아가지고 끌어안고 가면서도 훔쳐가는 판인데 한국에는 말이에요. 커피숍 가서 핸드폰 놓고 바깥에 나가서 담배 피고 10분씩 있다 와도 아무도 안 가니까 노트북 놓고 화장실 가서 앉아있다 와도 건드리지도 않아. 네? 지갑 잃어버렸는데 아이고 이제 틀렸구나.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린 놈이 죄인이요. 근데 웬걸 출국하기 전에 돌아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콧대 높은 유럽인들이 와가지고서 놀래 뒤집어지는 일이에요. 오 코리아는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조상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신 DNA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문화의 힘이고 우리 뿌리에서 나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 다시 살려야 돼요. 서양 놈들 흉내내가지고 가갖고 거기에 답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버드건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가면 걔네들 속학 애들이 앉아가지고 동양사, 한국 철학 이거 공부하고 앉아있어요. 예? 자기네 신중심의 세계관 가지고 있던 여기에서는 이미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우리는 기본적으로 조화 상생의 철학에 있어요. 모든 걸 인정하고 시작을 해요. 우리 민족은. 근데 서양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자기 믿는 신 아니면 다 죽여야 될 놈들이야. 허구한 날.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정통이고 사입이고 해가지고 서로 죽이고 있어요. 서양의 역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전쟁과 살육의 역사입니다. 피해 역사예요. 그것도 자기 신의 이름을 걸고. 그런데 그 다른 종교들이 유일하게 화합해서 살고 있는 땅이 코리아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 우리 재발견하고 재평가하고 그 힘으로 전 세계 문화 대국으로서 우리가 주도국가로 가야 된다. 그거 누가 할 거냐? 충청도에서 만들어진 거니까 충청도에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역사문화 정체성 교육 빨리 제대로 해야 되고 이것을 할 때 이런 운동이 일어날 때 충청의 정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로 클 수가 있습니다. 충청도 지역주의 떠드는 사람 가지고는 큰 정치 지도자가 안 나와요.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통합을 이루고 세계 으뜸가는 국가로 만들겠다는 어떤 그런 철학과 기상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국가 지도자가 되고 다 아울러서 큰 지도자가 나오지. 동네 우리도 하나 웃자는 얘기 수준 가지고 무슨 지도자가 나오냐는 거예요. 영원히 영남 세력과 호남 세력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면서 광팔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충청은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중심에 있었던 땅이었는데 왜 스스로 변방이 되고 왜 이걸 자신 못 살리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신문화의 세계화의 기지가 여기가 돼야 돼요. 마침 논산에 유교문화진흥원이 생겼습니다. 여기 계룡산 조선 500년 역사의 천재들은 다 계룡산에 와서 공부했어요. 근데 이 서양 문화가 지배하다 보니까 계룡산에 와서 점쟁이들 무당들만 있는 걸로 잘 착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 철학을 공부하러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철학들이 나온 겁니다. 전부. 네. 그 계룡산과 금강에 대한민국이 새로운 중심이 이동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TK에서 선비문화와 풍류의 고장으로 거기 브랜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충청도 그러면 연상할 수 있는 브랜드 유일하게 하는 게 양반동네, 선비문화 이 정도가 그래도 지금 브랜드인데 그것마저도 TK에 빼앗기고 여기는 아무 정체성도 없는 동네가 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예? 여기 성균관 유도 회장님도 나오시고 우리 위대하신 송자 선생님의 후예신데 송자 선생님들의 후예들이 반성해야 돼요. 이런 문화운동에 제일 먼저 앞장서셔야 될 분들입니다. 파평윤씨 양반 자랑하지 말고 대통령 만들었을 때 빨리 충청이 이런 문화운동 일으켜서 중심이 될 역사를 만들어 달라 이거예요. 엉뚱한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전통예술의 세계화도 저는 그래서 중고제 금년에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 20주년인데 이 충청 4개 시도가 합해서 우리 전통문화예술의 본향으로서의 뭔가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기념비적인 이번에 이벤트를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지금 막 예산을 모으고 협력 체계를 만들고 이래 왔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래서 그러나 지금 전통문화예술 중심되겠다고 우리가 투자해가지고 호남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어느 지도자가 그 무수한 많은 돈을 투자할 것이며 어느 세월에 인재를 키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냐면 뿌리와 역사를 정확히 드러내 보여서 우리의 상징으로 브랜드화하되 실질적인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여기다가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국악원도 빨리 유치를 해야 되고 지금 영남, 호남에는 국악원이 있는데 국립국악원 분할이 충청도에는 없어요 지금. 빨리 가져오고 여기에 교육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그들을 가리켜서 전 세계로 내보내면 세계화의 중심은 여기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너무 오래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디지털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 지금 천안 아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제 밸리가 형성이 되면 거기에 이제 디지털 중심이 될 텐데 김태웅 지사는 이제 뭐 디지털 수도 뭐 이런 거 담대한 이야기는 꺼냈어요. 근데 수도라는 것은 산업 시설들을 뭐 많이 모아놨다고 해서 이게 수도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수도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문화의 중심이 돼야 수도라는 이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인문과 예술이 들어가지 않고 수도라는 이름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단지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수도를 얘기하려면 적어도 천안아산에 대한민국 디지털 예술을 끌고 갈 수 있는 창작 단지, 그리고 거기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체험이 이루어지고 창작이 이루어지고 그걸 와서 관광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거대한 집적 시설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그리고 한국 클래식 세계화. 지금요 이 서양의 곡을 음악을 들여와 가지고 우리 가곡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의 시를 가지고 곡을 붙여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아름답고 훌륭한 노래들이 너무 많죠. 그 시도 정말 감동적이고 이제 한국의 국력이 올라가고 문화예술 흐름이 형성이 되니까 외국의 성악가들이 우리 가곡을 발음 그대로 해가지고 그 감정을 살려가지고 부르는데요. 여러분들 유튜브에는 그런 거 가면 많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국내에 내노라 하는 성악가들이 부를 때보다 그 사람들이 군발머리 파란 눈의 성악가가 우리 노래를 부를 때 감동이 막 쏟아져요. 눈물 납니다. 그걸 보면. 우리 가곡의 세계화가 이제 서양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화된 것을 다시 이제 세계로 내보낼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 충청 땅에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대청 호반에서 한국 클래식의 세계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기념비적인 사업들이 펼쳐질 수 있다면 얼마나 위대한 역사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충청을 대표할 수 있는 이 코리아 대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되는데 저 이거 명성황후 뮤지컬 뭐 미국 브로드웨이도 가서 뭐 하고 뭐 영국도 가고 했지만 그 사실 솔직히 말해서 별 볼일 없는 겁니다. 아니 뭐 수치스러운 역사고 명성황후가 뭐 살해되고 그게 뭔 대단한 스토리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순신의 스토리는요 그 인간 이순신이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이 운명을 좌우하는 국제전이 벌어진 건데 임진왜란은 일본하고 우리만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영나라가 같이 참전했고 그 당시에 동아시아의 역사가 어떻게 바뀌느냐의 기로에 섰는데 이순신이라는 인물 한 사람이 그 판도를 바꿔버린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 콘텐츠를 더 개발해야 되는 게 중국에 가면 삼국지가 있고 일본에 가면 저 대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임진왜란의 역사를 동북아 삼국의 역사를 바꿀 그 전쟁의 스토리를 쭉 다 엮으면요. 삼국지와 대망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다. 나는 대한민국 문학인들이 이런 걸 고민하면서 작품을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럴 때가 됐다. 그래서 이걸 이순신 뮤지컬 같은 거를 충청도가 한번 뭐 예를 들어서 메가시티 공동사업으로 대규모 4개 시도가 투자해가지고 야 이
뮤지컬 이순신 만들어가지고 국내 전국 다 순회 공연도 하고 전 세계 나가가지고 응? 알리자. 이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응? 그 다음에 지금 저 태안에 가면은 유류 피해 났을 때 말이에요. 그거 전 국민이 와가지고 저도 가서 저 1박 2일 동안 했는데 수건 들고 가지고 기름때 벗겨낸 거 있잖아요. 세계사에 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거 보는 순간 유럽이고 뭐 콧대 높은 애들이 다 무너져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는 이 코리아는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전 기후 위기가 전 세계에 지금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이때 저 서해안 그 자리에 세계 환경예술제를 거기서 엄청나게 한번 버린다고 친다면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오고 세계의 어떤 시대적인 과제, 그 가치, 환경의 가치, 생태의 가치 이걸 보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정신문화를 선도해가는 코리아가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담대한 구상을 가지고 충청에서 문화예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야 된다. 마찬가지 민주주의 축제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는 뭐 고대 화백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민주주의 역사는 너무나 많죠. 사실 지금 뭐 최근에는 뭐 촛불 하나 가지고도 정권이 바뀌는 뭐 이런 역사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의 주도 국가로 우리가 오히려 앞세우고 세계 민주주의를 지도해 갈 수 있는 그런 국가로 가야 된다. 서양 애들이 우리보다 우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자면 뭐 끝도 없는데 이제 제한된 시간이 벌써 1시간 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김에 지금 이장호 시장님하고 우리 대전 시민들께 꼭 제안드리고 싶은 게 이 영시축제입니다. 이거 하나 마지막 제안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이장호 시장님이 와서 영시축제를 가지고 뭐 아주 글로벌 축제 만드시겠다. 일단 포부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방향을 뭘로 갈 거냐. 저는 이 대전이야말로 대한민국을 통합할 수 있는 땅이다. 여기 철도의 역사 속에 대전 이 역사 앞에서 호남선이 갈리고 경부선이 갈려서 이별의 영시의 이별뿐만이 아니라 다음날 다시 영시에 만남이 있는 곳이잖아요. 이별만 있는 곳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이별을 슬픈 곳이었다면 이제 하나 되는 기쁨으로 하나 돼서 모이는 대전역 광장을 만들면 어떻겠는가. 대한민국을 하나로 만드는 국민화합 대축제를 대전역 앞에서 해야 될 역사적인 필요성도 있고 상징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 정체성도 알 수 없는 이상한 거 갖다 올려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 그래야 충청이 중심이 될 수 있다. 그래야 새 역사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시축제 꼭 그런 축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좀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되는 충청으로 이 위대한 충청의 새 역사를 열고 이것이 대한민국을 통합시키고 코리아가 세계 문화 대국으로 나가는 길, 그 중심에 대전이 있다. 대전 문화예술인들의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뜨겁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충청문화 르네상스의 길이라는 주제로 충남문화재단 김현식 대표님의 열정적인 강의였고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안에는 우월한 DNA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부심이 그득그득 들었습니다. 빛나는 봄날 반짝이는 날 이런 강의를 듣게 되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요. 대표님의 말씀처럼 인문정신의 뿌리는 충청에 있다고 합니다. 충청에서 새롭게 발견되고 새롭게 재평가돼서 보다 좋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보다 좋은 나라, 보다 좋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인문학 포럼 창립식 및 강의는 마칠 거고요. 돌아가시는 길 안전하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혜경 대표님께서 우리 모두 참석하신 분께 기념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준비해놓은 기념품 잊지 마시고 꼭 가져가시고요.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한 사진 찍기가 남아있습니다. 단체 사진 중요합니다. 단체 사진에서는 나만 잘 나오면 됩니다. 모두 단상으로 하나 둘 찰칵 그래 다 같이 그러면 이제 화이팅이야?